예, 반갑습니다. 매스메카의 무진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 2026년 11월 수능 예상 문제, 미적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적분 선택 과목이죠.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이 꽤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확률 통계보다 오히려 미적분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미적분 원래 이과 학생들을 위한 용입니다. 선택 과목 미적분. 네. 예상 문제. 지난번 영상에 제가 23번 문제는 푼 것 같고,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영상을 찍은 건 아닌데, 이걸 오늘 수능 문제 풀면서 동시에 제가 예상도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나와? 작년에 나왔는 게 이거니까, 그죠? 뭐, 긴 말 필요 없고 바라가 볼게요.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선택 과목. 네. 미적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대 쪽 계통, 그죠? 자연대, 공대 이런 계통에서는 미적분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정적분이 나왔네요. 3점짜리입니다. 24번, 작년 수능 24번. 네. 0부터 2분의 파이 적혀 있고요. 우리 수포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상이 수포자에게 희망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포자 입장에서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부터 적어야 돼. 일단 문제 안 적고 얘기 안, 24번 문제입니다. 사인 빼기 사인 제곱. 이게 참, 저도 수학을 참 오래 했습니다만, 수학을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피곤한 문제예요. 이 기호 하나 자체가 벌써 염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난감한 겁니다. 최대한 쉽게 해도 쉽다는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기호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호가 뭔지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정적분, 그죠? 정적분이라 그래, 정적분. 네, 정적분은 뭐고 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정적분이라고? 예, 별 얘기 다 나오죠. 큰일 났다. 자, 부정적분, 정적분. 들어는 보셨죠, 그죠? 못 들어봤다고요? 예,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정적분은 정해졌다 이 소리예요. 이런 숫자가 있는 걸 그냥 정적분. 요거 없으면 이제 부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요거 기호만 있으면 뭐다? 이거는 바로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정적분. 이런 거 구간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말하는데 예, 구간이래 구간. 얘가 너 누구야? 너는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그 속하는 넓이를 구하라 이 소리예요. 그 정적분이라는 뜻이. 네. 아, 이거 너무 쉽나? 내용이. 그나저나 이거 적분 어떻게 합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부정적분을 일단 구해야 돼. 이게 부정적분을 못 가면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부정적분을 일단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큰일 났다, 그죠? 처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워낙 기초적인 문제지만 수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자, 보세요. 딱 꼬라보니까요, 요 사인이 같은 게 있네, 그죠? 그러면 사인을 일단 묶어내. 1마이너스 그러면 사인 제곱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루트 안에 있어요, 이제. 루트 지금 안 적었습니다. 1 빼기 사인 제곱이 뭡니까? 생각나십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뭔지 모르시니 곤란한데. 그건 바로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갑자기 어디서 났어요? 네. 고1 때 배웠어요. 고1 삼각함수 파트에 보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배우셨죠? 이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또 이게 왜 나왔어요? 라고 물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왜 나왔냐 묻지 마세요, 지금요. 왜냐면 또 말이 길어져, 상당히. 적분하다가 우리 삼각함수 공부를 다 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왜 나왔냐 묻지 마세요. 설명을 드리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목표는 적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요거 때문에 나왔다. 넘기면 맞죠? 넘기면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안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이 코사인 제곱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정?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분하라는 말로 바꿨죠. 이 녀석을. 그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희 문제를. 괜찮죠?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나저나 적분 어떻게 해요? 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는 게 저도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 이걸 풀기 전에 잠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기본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돼. 그 공식이 워낙 많으니까 한 번에 다 설명 힘들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온다 정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나 할까요? 마이너스 사인 나와요. 이 세 개만 설명드릴게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나 할까요? 세컨드 나와요, 세컨드. 그죠? 세컨드 제곱 X가 나와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세 개는. 딴 거는 밑에 또 세 개도 있으면 이건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포기. 그렇죠? 안 중요해,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 예, 대학 가서는 나올 수 있어도 별로 안 나와요. 특히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적분 중이잖아요, 적분. 배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계되는 게 요거 두 개인데, 탄젠트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여기 쉽죠? 사인 미분은 코사인, 사코, 사인을 미분은 코사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왜 나오는지 묻지 마시고요. 또 말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꼭 암기하셔야 돼, 공식을. 네. 수학은 원래 공식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지만, 미적분 파트에서는 원리보다는 공식 활용 위주로 많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적분한다 그랬죠. 맞아요? 반대로 갑니다.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주목을 해야 돼. 연속으로 주목하셔야 돼.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요 마이너스를 여기로 확 넘길 수 있죠. 마이너스로 보내라는 얘기죠. 바깥에 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코사인 나온다.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이게 미분하면 사인 나온다. 마이너스 안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면 사인을 적분하면 바로 뭐가 나온다? 이것이 돼. 마이너스를 여기로 갖다 붙이면 돼. 그죠?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옵니다. 이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시켜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니까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코사인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제가 하는 걸 가르칩니다. 다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온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세트로 외워놔야 여러분 안 헷갈려.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해보세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 나올까요? 그냥 사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두면 한결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때려치고 요거만 외워라 그러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이렇게. 자, 됐죠? 요걸 우리 필요한 기본 공식을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공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되잖아요. 요건 제가 필요 없으니까. 기본 지식이 있어야 설명한단 말이에요. 됐죠? 이건 필요 없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나저나 이거는 뭐지? 큰일 났어요. 그죠? 치안은 여러분들이, 치안이 아니라 이제 이제 적분은 여기 대부분 공식이 이루어졌는데 공식이 안 먹히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의 적분이에요. 두 개 형태 곱하기 형태죠. 이런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치안 적분, 또 부분 적분. 그건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치안 적분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안 적분을 쓴다는 말 의미가 뭐냐면 기본 공식을 사용해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보통 문제는 바로바로 풀려버려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 경우예요. 이거는 일반 문제집 많이 실려 있는 문제예요. 수능에도 내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일반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수준을 뭐 거의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가르친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자, 어떻게 접근하죠? 자, 이거는 치안 적분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공식이 없으니까. 그 치안적 분도 안 될 때는 바로 부분적 분법을 쓰는 거예요. 부분적 분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삼각치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타 등등법. 기타 등등법은 고등학교 때 안 가르칩니다. 대학 가서나 배우는 거고. 예. 내용은 쉬워요. 자, 보세요. 다시 할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죠. 보세요. 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죠. 요런 관계에 있는 거 있을 때 치안제품 쓴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런 관계 있을 때. 어떤 걸 미분했을 때 코사인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안 나오잖아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있을 때 치안제품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되게 좋아요. 한 개 예를 더 들어볼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만 하면 제가 있을 텐데, 된 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적으면 됩니다만 너무 제가 지어내면 문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좀 보는 겁니다. 없냐 또 좀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죠?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이게 뭐나?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접근할 때 보시면 요걸 미분하면 EX, X이죠. X 나타나죠. 같은 식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좀 말이 길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예요. 요걸 미분했을 때
EX 나타난다. 바깥에 X가 있죠. 이런 형태를 할 때 이제 치환적분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자산 제가 치환적분만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걸 목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치환이에요. 요거를 sin x를 t라 둬라. sin x를 뭐라 둬라? t라고 치환을 해주는 거를 치환적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cosine x고, 요걸 제가 t로 뒀잖아요. 요건 dx가 있죠. 적분은 dx잖아요, dx. 여기는 t고 dx가 있잖아요. 요걸 따라 적어줘요. 우리 대학 교수들이나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뭐 바로바로 하라지만 그게 안 돼요. 수포자들은. 그게 됩니까? 사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수학이 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보세요. 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t는 sin x죠. 잠시 기다리셔야 돼요. 보세요.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x가 되죠.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자체가 y는 x에 관한 식이란 말입니다. y는 x에 관한 식일 때 우리가 이 y 프라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적어요. 자, 보세요. dy dx 이렇게 적어요. 요 기호가 dy dx예요. dx분의 dy 또는 dy dx. 저 뜻이에요. 요게 EX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요걸 하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됐죠? 그럼 보세요. 양변에, 자, 분모를 이렇게 곱해주면, EX는 DX가 되겠죠? 인정? 이렇게 곱해주면 돼. 이렇게 넘겨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DX는 뭐가 됩니까? 제발 얘기해줘. 이렇게 방금대로 바꿔주면, EX분의 1의 DY를 바꿀 수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말고.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논리로 t는 sin x죠. t는 sin x니까 t,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t에 관한 식이니까 t는 sin x에 관한 식이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dt dx라고 적을 수 있죠. 잘 맞나요? 보세요. t니까 dt dx예요. y니까 dy dx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sin x를 미분하면 아까 cosine x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 감동적인데.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 요거 아까 이렇게 곱하랬잖아요. 그러면 dx 곱하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인정? 자, 그럼 다시 위치를 다시 바꿔. dx는 cosine x분의 1 dt가 되겠죠. 요거 다 오신 거예요. 다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 요 dx가 이거랬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그죠? 요 자리에다 집어넣었냐,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요 윗자리 보시죠. dx는 요거랬으니까.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적으면, 잘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적어놓고, 아까 바깥에 코사인 x였고, 루트 t였죠. 여기 루트 t였잖아요. dx가, 여기 있네. 여기까지 갈 필요 여기 있었네.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 그대로. 집어넣으면 코사인 x분의 1에 dt가 되죠.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할까요? 바로, 얘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고 좀 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환의 대단한 힘이에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인테그랄에다가 루트 t의 dt를 바뀌었죠. 축하드립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그럼 끝났죠. 루트는 여기 뭘 바뀝니까? t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결국 이걸 적분이라는 소리를 바뀌는 거죠. 자,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된다? 적분 2분의 3으로 바꿔가지고 마음속으로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2분의 3 해주고 역수 해주고 이렇게. 요건 여러분들 또 모르면 안 되는데 아셨죠? 적분은요 이렇게 이런 지수는 무조건 플러스를 해주고 역수. 그래야 미분했을 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났습니다. 근데 t가 원래 뭐였죠? 사인이었잖아. 원래 t를 둘 때 처음에 사인이라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다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면 이제 모든 게 풀렸어요. 이게 t가 아까 루트가 루트 하기 했죠, 그죠? 이미 계산했습니다. 인테그랄 넣고 0부터 아까 얼마였죠? 2분의 파이까지 하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죠? 여기죠. 참 절대 안 외우잖아요. 보세요. 1입니다. 그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입니다. 1. 1이니까 어차피 3분의 2만 남겠죠. 1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0 집어넣으면 사인 0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 3분의 2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24번 하나 맞췄습니다. 3점짜리 하나 맞추기 참 쉽지 않죠. 쉬워요. 사실은 여기가 솔직히 말이 많아서 푸는데 약 한 10초도 안 걸려요. 진짜.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예요. 문제 좀만 지울게요. 너무 말이 길어서 그런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부가 잘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이렇게. 이게 시험이 나왔어. 딱 보자마자 정상적인 학생 풀이 보세요.
뭐야, 이거 사인이네? 정상진 학생풀이 100이 사인 제곱이네? 뭐야, 이거네? 이렇게. 뭐야, 코사인 루트에서네? 이렇게 푸는 정상진 학생. 뭐야, 천적분법이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설명 없이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t니까, 뭐야, 이거. 속으로 생각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적은 것처럼 전개 좀 날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아까 사인이었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dx는 코사인분의 1이네?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나가리 돼요. 이렇게. 루트 t야 되네? 이렇게. 이 정상적인 풀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네? 3분의 2가 되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적지도 않아요.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니까 1이니까 0이니까 감산해서 한 방에 3분의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 푼데 얼마 안 걸리죠. 설명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이고, 걱정됩니다. 여러분, 노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제한적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예상되는 문제는 다른 기출문제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래는 제한적분보다도 부분적 분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분적 분법을 오늘 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준비를 해 놓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제한적분과 부분적분 둘 중 하나가 번갈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기하 선택 과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포물선 났잖아요. 원은 1학년 대비하고. 그러면 쌍곡선이라든가, 뭐, 타원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쌍곡선, 타원, 포물선. 그죠? 골고 나오니까,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기본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풀어봐야 될 거예요. 준비란 거 별거 없어요. 자꾸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제한적분법은 이렇게 나왔고, 다음 영상에 제가, 기출문제 풀면 또 설명할게요. 적분 파트는 워낙에 또 광범위해요. 내용이 많아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찍고 쪼개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포자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딱 잘하신 분들은 뭐 굳이 안 봐도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아무튼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